2023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안내 및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앞서서 오늘 진행한 사업 설명회는 코카카 유튜브 채널에 추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유튜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무려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세한 내용은 코카카 기관 페이스북에서 참여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을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이승정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장 이승정입니다. 저희 코카카 미션이 몇 년 전부터 바뀐지 아시죠? 예전에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예회관의 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문화 향유라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술가를 모시고 문예회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다. 이 말 한마디가 저희들 미션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 시설만 있이 문예회관 관계자만 있이 어찌 국민만 어찌 운영하겠습니까? 이 주체가 되는 예술 단체나 예술가 선생님들이 없이 어떻게 문예회관을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문연의 철학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은 방방곡 문화공감 사업 설명회죠. 지금 이제 최종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됐지만 문체부 최초 저희들이 예산안에 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공청회를 하면서 정말 예술 단체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 단체가 지속 가능하게 그 단체를 운영하고 또 예술가를 고용하고 또 같이 함께 하려면 정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창작 작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유통을 하면서 뭔가의 이윤이 발생해야지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게 저희들이 정부 영역 사업을 보면 10% 정도는 이익이 되게끔 저희들이 권익위에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그만큼 단체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한 10% 정도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생업에 좀 보탬이 되게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을 얼마 전에 제주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참여 못하신 단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방방곡 문화공감사업이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문예회관에 저희 자체 플랫폼에 올려서 이걸 문예회관에서 볼 수 있어서 완벽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부족해서 교육자 선생님들이나 예술 단체에서 정말 사줄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간 하면서 지역까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저희들이 준비된 게 있어서 거기에가 좀 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짧게라도 30초라도 지금까지 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30초 1분 정도짜리를 저희들이 플랫폼에 하고 자기 단체를 소개하고 작품의 시놉시스라도 쭉 해놓으면 나름대로 문예회관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전화해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한 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다니시게끔 하려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만 오늘 하시면서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든지 가감 없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정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민의 문화향유에 또 노력하고 또 그 여러분들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안내 및 사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카카는 전국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누림 양극화 해소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국가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 추진 방향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료집 8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2023년 문예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주최주간 후원, 지원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신청 마감이 10월 21일까지입니다. 그 신청 마감을 통해 저희 프로그램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 심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을 합니다. 1, 2차 선정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되신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고요. 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가장 이제 23년도에 운영을 하실 민간예술 단체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문예회관 공모 신청을 나가게 됩니다. 2023년도 초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문예회관 신청을 통하여 이 민간예술 단체와 문예회관의 매칭, 배정을 통해서 23년도 안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문예회관과 성과 및 정산 보고 이게 큰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 내용과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예술단체의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제작되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공모 마감일 10월 21일까지 개최된 공연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역 문예회관에서 연중 공연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작 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기획사 분들이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 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중 일종을 보유하신 기획사나 민간예술단체가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지원 신청 부적격 단체는 이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공모 대상을 크게 두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형 프로그램과 청년형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형 프로그램은 공모 조건에는 공연료나 프로그램 규모, 연령 등 제한이 없으며 6개의 분야에 각각 맞는 분야의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청년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모 조건이 있습니다. 공연료나 프로그램 규모의 제한은 없으나 참여자 전원, 출연자와 스태프 전원 모든 분들이 청년 예술가로 구성된 예술단체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요. 이 청년 예술가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로 모든 참여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과 다르게 공모 분야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선정 규모입니다. 저희 23년도 민간예술단체 프로그램 선정 수는 총 280개 내외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이 안에서의 기선정 10개와 공모 270개 내외로 진행됩니다.
기선정은 22년도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쇼케이스 프로그램 중 최종 선정된 10개 프로그램을 기선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선정 단체 역시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지원 유형별 선정 규모는 유형별 세부 선정 규모는 공모 종료 후에 지원 신청에 대한 비율에 따라 확정되고 공고되오니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심의 절차는 일단 1차 선정 심의, 전체 개수의 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리고 2차 선정 심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대상 최종 선정을 마치고요. 이 선정된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 공연가액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 방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과 가산점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공모 마감일까지 개최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에는 단체별 대표 프로그램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사업 수행이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넘버벌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일반형 뮤지컬 분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몰제는 5년 동안 연속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23년도 공모에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사항을 많이 주시는 부분인데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신나는 예술여행은 동일 유사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하셨을 경우 심의 시 신청 사업 간의 세부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쨌든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프로그램의 출연진은 필히 50% 이상 국내 출연진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 시에 총 사업비의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셔야 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신청 시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최 실적이나 수상 경력, 이 첨부 자료는 신청 시 필히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된 책임은 단체에 있고 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신청하셨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원된 결정된 단체는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의 공모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6시까지이며 신청 시스템이 마감되기 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을 필수 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청 시에 참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하 해비치와 이하 그 필수 의무 사항들은 자료집 13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4페이지, 자료집 14페이지로 넘어가 주실 텐데요. 저희 공모 및 접수 기간은 확인 부탁드리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자료에서 필수 서류인 지원 신청서 일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일부, 개인정보 동의서 일부,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일종 이런 필수 신청 서류는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택 자료이지만 동영상 자료는 같이 첨부해 주시면 추후 저희가 자료집이나 심사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심의 결과 발표는 2022년 11월 말의 예정이며 저희 코카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문의는 저희 문예진흥본부 공연사업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에 대해 간단한 지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신청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들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페이지부터 저희 지원 신청서 양식이 일단 나가 있는데요. 단체 소개와 프로그램 소개, 그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은 단체에서 이제 워낙 잘 알아서 적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2페이지 참여자 관련 사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자 관련 사항을 적어주실 때에는 사업 선정 후에는 참여자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명단으로 일단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뒤에 예산 산출 내역서와 이 부분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심의 시에 예산에 산출된 인원수와 앞에 있는 참여자 인원수를 비교하고 또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자 인원수가 뒤에 있는 사례비 명단에 그대로 있는지 또 명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미리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블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비고에 더블 캐스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4페이지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공연 가능한 회차별 세부 산출 내역서는 각각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일 1회부터 2일 4회까지 공연 가능한 모든 회차에 따라 그 회차별 예산서를 각각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산출 내역 근거로 소요 예산 책정 시 오류가 없는지 필히 확인 부탁드리며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비 편성 시 사례비 지급 대상 인원수를 동일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예관 배정 후에는 세부 산출 내역 변경 및 공연료 조정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산문형과 사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문의가 또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임차료 예산 편성 시에는 일단 공연 개최에 필요한 시스템 일체 모두 다 공연 단체에서 임차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예산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시고요. 문예관 배정 후에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문예관 사용 여부에 따라서 문예관과 협의하여서 공연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임차료를 잡지 않으셨는데 문예관에서 그 조명이라든지 음향 임차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모든 조건이 없다는 조건 하에 예산서는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비는 책정 시에 공무원 여비 기준을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책정하되 문예관 배정 후 해당 지역에 실비를 적용하여서 공연료 조정이 필수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어느 지역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 시에는 서울 부산 기준으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기준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확인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의 공연료 확정 후에 문예관 배정 시 저희가 이제 육지가 아닌 도서 지역 제주도나 울릉도에 배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문예관으로 이 도서 지역 문예관으로 배정이 되실 경우는 항공료나 선박료, 도선료, 도서 지역 이동으로 발생하는 추가 여비 등은 확정된 공연료 외에 추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편성 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참고하여 해당 여부 확인 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 25페이지 산출 내역서 예시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금액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사례비 안에는 원천세와 예술인 고용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역할별로 세부 산출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하 무대 장치 수리비, 수선비, 소모품, 저작권, 수수료 등은 필요하신 경비만큼 예산서에 잡으시면 되시고요. 다만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비는 편성이 어렵습니다. 소모품은 가능한 부분이오니 해당 단체에서는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해보험을 필수 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보험은 예산서 안에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단체에서 공연에 필요한 임차료, 모든 임차료를 준용하여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유류비는 필요하신 경우, 또한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지금 20년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단체 부담금은 이 복리후생비에 책정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필수 책정이며 요율은 아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여 주셔서 가입 대상을 해당 인원 및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에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여비 규정이 현재 지금 물가에 이제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 저희도 계속 찾아본 결과 2008년도 이후로는 개정이 안 돼서 아직 저희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여비 규정에 따르면 일단 식비는 1일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식엔 7,000원이고요.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가실 경우에는 5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는 해당 지역에 맞게끔 이건 조율하시면 되시는데요. 현재는 신청시의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 기준 광역시로 잡으셔서 예산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후 기획료와 부가가치세는 해당 단체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는 모든 회차, 이제 가능하신 회차별로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31페이지 첨부자료 쪽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작권 사용 허가서 및 뒤에 있는 기타 첨부자료들을 첨부해 주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이라 용량이 적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저화질이라 심사위원분들이나 이제 검토를 하실 때 이 공연의 개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와 차질이 없도록 크고 또 잘 보이게끔, 개최 실적 같은 건 특히 잘 보이게끔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FAQ와 사례비 계약서 양식, 그리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매뉴얼은 뒤에서 양식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모 요강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예술단체나 기획사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모 제안서 작성 부분인데요. 저 사실은 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심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방방곡곡 사업, 여기 사업이 이 앞쪽에 취지가 지역 공연장의 이 문화예술 활성화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지역에 관객들이 많이 오는 작품을 이제 저희가 제안서로 써가지고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예술단체의 순수하고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또 예술단체 입장에서 알리고 싶은 이런 작품을 뭐 기준으로 해서 이 제안서를 써야 될지,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좀 심사 기준이 어느 방향,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그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심사위원 구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야별로 심의가 진행이 돼서요. 분야별 전문가 3분과 문예관 종사자 2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기준에 작품성, 사업수행 능력, 타당성 이렇게 저희가 있고 전년도 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문예관 종사자분들도 오시고 저희가 사업 목적 자체가 전국의 양질의 공연,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지역 문화놀이물 격차 해소를 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중성을 갖고 관객 모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연도 고려가 되고 있지만 전문가분들이 이제 작품성도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대중성으로만 판단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이제 작품성이라든지 이 단체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문예관 종사자분들도 이 공연이 이제 지역에서 유치됐을 때의 효과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몇 개 질문 네. 더 하신다고 하셔서 예, 그럼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저 추가 공모 선정이 되었었는데 네. 추가 공모 이후에 이거 이제 공연장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하반기 추경이 안 돼, 뭐 예산이 줄거나 뭐 추경이 안 돼 가지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좀 이제 그 선정된 이제 지방문화회관 쪽에서 공연 취소를 할 거면 좀 추가 공모 전에 좀 취소를 해주실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예회관에 그 맨 처음에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요, 문예회관에서 유치 가능한 건수와 그리고 유치 가능한 예산 확보액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심사 시에는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예회관에서 방방곡곡으로 유치 가능한 그 만큼을 배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의 대관 일정이라든지 예산 문제로 사실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배정 심사 기준으로서는. 근데 1년은 이제 문예관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문예관의 보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지금 사실은 포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533건 정도 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포기가 되는 건은 한 30-40건 정도거든요. 그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 문예관 보수라든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비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기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배정 결과 이후 10일 전까지 포기를 해드리는 거를 요청을 드리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알 수 없게 포기되는 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공지가 되어도 사실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가 공모는 이제 자녀 예산이 발생할 시에 한마디로 포기가 발생을 해서 그 자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후에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 이후에 또 포기가 되면 그 포기 금액을 갖고 저희는 계속 1, 2, 3, 4차 이렇게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4차까지는 진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한 2차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가 된 이후에 자녀 예산을 활용해서 반드시 추가 공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들 질문 있으니까 좀 마지막 한 개만 네. 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 보통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특히 임차 장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임차 장비들은 이제 지방 투어라 가지고 보통 이제 최저 장비들 그 최소한의 장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지방 공연장을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하는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임차 장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 조정을 하면 되는데 간혹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공연장에 아무것도 없는 공연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에 가령 이렇게 임차 장비들은 뭐 조명 장비 같은 경우들은 뭐 이렇게 임차를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 뭐 생각지도 못한 장비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연하러 갔는데 뭐 피아노가 없다든지, 저희는 보통 이제 기본 시설 안에 피아노를 꼭 여놓긴 하는데 피아노가 없다든지, 가령 이제 너무 도서 상간 지역 같은 경우는 조율사들이 쉽게 뭐 인근 대도시에서 와야 되는데 조율비가 거의 뭐 상당히 저희가 늘 지불하던 조율비 이상의 금액들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냥 단체에서 그냥 자부담해서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말씀 아까 앞서 공모의 안내가 나갔대요. 그 임차 장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1차적으로 나갔는데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뺀 전국 지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열악한 문예회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예회관에서 피아노 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피아노 보유에 대한 피아노 임차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실 경우에 사실 예산 심의 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의 부대 설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부대 설비나 문예회관에서 홍보 운영하는 부분은 문예회관으로 역할 분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에서 자체 부담을 하시는 경우로 저희는 안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율비 자체도 일반적으로 초청 공연 하실 때나 대관 공연 하실 때 보시면 문예회관 대관 하실 때 부대 설비 신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아노 대여를 하시면 조율은 그 안에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초청 공연을 오신 거기 때문에 부대 설비를 어쨌든 부대 설비에 대한 비용이나 부대 설비에 대한 역할은 그 문예회관에서 부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예회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케이스에 선정된 작품들은 이렇게 기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번 저희가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쇼케이스로 선정된 단체는 20개 단체이고요. 그 20개 단체가 직접 쇼케이스를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트 선보였습니다. 그 20개 단체 중에 문예회관의 심사를 통해서 10개 단체가 최종 선정이 되고 그 10개 단체가 기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제 매년 이렇게 그 방방곡곡을 돌다 보면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한문연에서는 꼭 그 올해 어느 단체가 좀 그 성적 뭐 그 좀 전반적으로 이 뭐 우수한 뭐 이런 공연 실적을 보였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건데 네. 좀 그런 기선정 단체들을 그 당해년도 좀 우수 공연을 했던 이런 단체들한테도 좀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왜냐면 평가 자료를 갖고만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저희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전년도 참여 단체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저희가 그 차기 년도 사업 그 심의 시에 전년도 평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정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예관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 플러스 그때도 이제 그 문예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이라든지 혹은 계약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뭐 질의응답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 시에도 사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산출 내역서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프로덕션 김소연입니다.
저 지금 지원 신청서 관련해가지고 문의드릴 게 있어서인데요. 저희가 지원 신청서 보면 이제 단체 관련 자료 쓸 때 이게 홈페이지랑 SNS 쓰는欄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자사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신청하는 프로그램 SNS를 주소를 써도 되는지 일단 먼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예산 쓸 때 궁금한 게 지금 국내 여비란을 쓸 때 저희가 나중에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상주 스텝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사례비에 이제 숙박료나 교통비랑 이런 거를 같이 합산해서 드리고 그러면 증빙을 할 때 이제 영수증이 따로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SNS 관련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 적어주신 그대로를 문의회관 신청 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신 거든지 아니면 단체 소개로 가능하신 거든지 그건 단체에서 자유롭게 적어주신 대로 저희는 그대로 안내 나갈 예정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제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세부 증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 일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예관과 계약 체결 이후 공연을 하시고 난 다음 문예관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문예관으로부터 그 이후에 입금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정산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부 영수증 대신에 지출 내역서라는 양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출 내역서는 사례비 명단과 지출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고 있고요. 그 지출 내역서를 같이 문예관으로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 증빙 자료는 단체 별도 보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비 부분을 사례비에 포함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식으로 정산을 하고 내역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내역서별로 저희 예산심의 때 적절성 평가를 합니다. 기준 사례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고요. 편성화된 사례비나 여러 가지에 대한 항목들의 예산은 적절성 평가를 하는데요. 여비를 사례비에 포함하시는 건 좋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례비에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알고 적절성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산출 내역서 사례비란에 예를 출연자 A라고 했을 때 인건비 플러스 교통비, 식비로 이런 금액이 책정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다라는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추후에 사업 진행 시에 계약하실 때도 계약서 내에 그 부분들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니까 11월 말에 최종 심의 결과, 그러니까 선정 작품들을 정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되고 마지막에 그 뒤에 이제 예산안 심의 여러 이제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끝나는 게 언제쯤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다 공연사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가을이나 겨울에 되게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공연도 보러 가시고 우리 여러 국민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오히려 이제 이 방방곡곡 사업이라는 게 되게 또 저희 예술단체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의 목적인데 상반기에 조금만 일찍 이렇게 발표가 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방방곡곡이 3월에 보통 이제 발표 초중순에 많이 났었거든요. 최종 결과 그게 나서 각 공연장들이 저희 민간예술단체 날짜 협의를 해서 하면 정말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6월 달인데 그래서 대부분들이 다 아예 방방곡곡 문화예술회관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하반기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가을엔 또 축제도 많고 이제 다 그래서 약간 또 다들 이 나름대로 예산의 문제, 확보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두 달이라도 좀 당겨 주시면 그런 일정들이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면 민간 예술 단체들이 되게 좀 힘을 좀 그러니까 겨울에도 우리가 1, 2월도 그렇고 뭐 3월, 4월도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제가 지금 11월 말 발표된 건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업 설명회나 이런 걸 자료를 봤을 때 되게 빠른 평소보다 한두 달이 빠른 거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하나 제안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역에 가면 시군 그러니까 군 단위 정도까지는 없는데 지역의 광역시도에 가보면 학생문화예술회관 뭐 대구학생문화센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각 충남, 충북 다 인천까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자체 공연 기획 이게 방방곡 사업이 아니고서 자체 공연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시군 단위에는 군 단위에는 이렇게 학생 지역 교육청이나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방곡곡 대부분들이 군은 문화 수요가 좀 약간 적으신지 1일 1회 공연을 많이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역시는 2일 4회, 뭐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크게 광주나 해주시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공연이 예를 들어서 뭐 1일 1회 공연이 어떤 뮤지컬 공연이 뭐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심의가 다 완성된 심의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날 가서 낮에 공연 한 번 더 하는 건 만약 셋업 한 이틀 하고 그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번 하고 다시 뜯고 다시 오는 게 저희 공연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너무 아쉬워하고 또한 공연을 초청해 주셨던 군의 문화예술회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들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걸 한 번 더 할 걸. 근데 이제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수학여행도 못 가, 소풍도 못 가, 문화체험도 못했 이런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학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내후년이나 한 2, 3년 뒤에 사업 한문연에서 하실 때 그러니까 솔직히 공연사들이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세팅해서 우리 배우 스태프진들이 갔을 때 추가되는 금액 우리가 심의가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많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이렇게 공모서류에 작성하듯이 한 1일 1회 같은 건 한 번 낮에 더해서 그런 사업도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역의 학생들 그래서 그게 한문연이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아쉽곤 해서 그런 제안 나중에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제 문예관 배정까지의 최종 결과는요. 저희 지금 예상은 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신청하시고 결과까지가 너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 선정 결과가 난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하고 그 예산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 심의에 수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두 번째 예산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약 3주간의 문예관 신청을 받거든요. 그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배정 심의를 열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어서요. 저희가 많이 기다리시는 만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올해는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꼭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생 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으로 문예관은 공연을 회차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하실 때요. 그래서 막 1일 1회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1일 2회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문예관에서도 이제 모객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걱정이 있으셔서 고민이 있으셔서 늘 1일 1회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저희가 매칭을 해드려서 횟수를 늘려드리는 것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관객을 모객을 하고 그 티켓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예관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요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제안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저희 단체들에게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별로 사실 아까 총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뽑힌 단체가 몇 팀이었는지는 들었지만 분야별로 좀 그런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유형이 일반 유형과 청년 유형이 있는데 이제 전체 지원했던 비율을 일반 유형의 어떤 그 단체 수와 청년 파트로 지원했던 단체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두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뽑혔다는 전제 하에 이제 공연 관련된 플랫폼을 이번에 시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기 이제 영상 게재의 부분이 이제 공연의 어떤 실황 풀 버전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이라이트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가 가능한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단체들이 미리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3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안인데 사실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이제 이제 방방곡곡이 됐다는 그 소식을 알렸을 때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위 선배님들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문예관에 걸어서 그 메일 주소를 알파벳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전화를 한 하루에 100통 정도를 돌렸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 노력도 있지만 그 알파벳을 메일을 제가 다 일일이 적는 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담당자분과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편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 문예회관별로 그 해에 이제 어떤 그 담당자분이 이거를 지원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시는지 뭐 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내선 번호 정도만 같이 안내를 해주셔도 혹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단체분들도 훨씬 유용하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 분야별 신청 개수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2번이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은 지원 규모 자체를 신청 대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 마감 이후에 홈페이지에 신청 개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개수 대비 비율로 해서 선정 규모가 공개되니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선정 결과 할 때도 신청 대비 몇 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도 공개를 하니 홈페이지를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형과 일반형의 비율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다원이라는 그 파트를 갖고 있을 때 네. 이제 청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할지 사실 이제 일반 공모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도 사실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나서서 용기 내서 질문을 드린 거는 어떤 그런 비율에 대한 다원을 지원하는 청년의 비율과 혹은 그런 이 분야는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다원 그 공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신 일반형의 그 비율이 경쟁률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획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느 게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형은 분야별로 받고 있지 않고 청년은 분야 안에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 안에 예를 들어서 했던 다원 예술이 몇 개가 들어왔고 몇 개가 선정됐는지는 사실 청년형 전체 심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심사위원분들이 청년형 안에서도 분야에 대한 안배를 하고는 있으시지만 그 해
청년이 중에 분야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분야별로 신청을 받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추이를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원예술이 평균 이 정도가 들어오고 이 정도의 지원율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서 각각을 생각하셔서 선생님께서 비교하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유리하다라는 답변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까요? 아, 네네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 자체는 그 문예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 전화에 대해서는 저희 한문현 홈페이지에 코카카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그 저희 회원기관 명부가 있어요. 그쪽에서 대표 기관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사실 회원기관 아닌 문예관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회원기관 전체 전국 문예관 대상되는 문예관의 대표 번호 제공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문화재단이나 지역의 문예관의 담당자 분들이 사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바뀌시기도 하시고 또 입퇴사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을 특정해서 저희가 뭐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중간에 저희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해당 단체한테 그런 거는 더 알려드리기도, 내선 번호도 좀 알려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오히려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단체에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조금 일반형과 청년형의 어떤 예산 심의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참여 인원의 어떤 경력사항이 아무래도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예산 심의 자체의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적절성 평가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여 인원 현황이나 그분이 이제 이 공연의 사이즈, 그분이 해왔던 뭐 이력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는 청년형이라고 해서 꼭 어떤 규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네, 전반적인 것을 토대로 이 역할에 합당한 금액인지를 평가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을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신나는 예술여행의 동일 유사 프로그램으로 지원 신청할 경우 심의 시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감점이 된다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제외가 된다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당초 아시겠지만 신나는 예술여행과 이제 방방곡곡 사업이 22년도까지는 중복 신청 이제 중복 선정에 대해서 한 개의 사업만 이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선정 이후에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 이게 과연 방방곡곡 사업과 신나는 예술 사업은 사업의 구조상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사성 판단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해도 실제로 체험이 들어가고 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라서 저희가 제외한다라고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니 신청 시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작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조성으로는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여지기로도 중복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기획사 코리아나 매니지먼트의 홍현주입니다. 저도 아까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신나는 예술 여행하고 문예관에서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원가도 다릅니다. 여비에 대한 적용도 다르고요. 예술단체 스스로도 신나는 예술 여행에 지원하는 거하고 문예회관 안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 문화공감 사업으로 지원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이즈라든가 연주자의 퀄리티 면에서도 관객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이 달리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공연 집중도가 떨어지고 신나는 예술 여행 자체는 공연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라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공감 사업에 신청하는 예술단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5회까지도 사실은 기대를 하고 예산서라든가 모든 준비에 대해서 성의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전에 저희가 아트마켓에 가서 문예관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도 어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방방곡곡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관 담당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아트마켓에 오시는 문예관 담당자들이 공연기획 담당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올해는 더 심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통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회원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실 수는 없지만 예술단체들 입장에서는 통화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3주간에 저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문예관 담당자들한테 무조건 우리 공연이 좋으니까 이거 신청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 공연장에 어떤 공연이 필요한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예술단체도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거든요. 문예관하고의 그 니즈가 맞는 곳에 저희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전혀 예술단체들한테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회원사 모두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공감 사업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다이렉트로 우리 공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 매개 사업에 대해서 예술단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공연장 특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가 전혀 구비가 안 돼 있다면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인폼은 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도 한 번도 공연을 못하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행히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다른 단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문연 입장에서라도 조금 더 예술단체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약간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약간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문예관의 정보나 선정된 예술단체 정보를 이제 그 웹상에서나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관 현황 조사를 통해서 문예관의 이런 장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예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원 사업에 대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직접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2023년도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플랫폼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공연장 정보 그리고 그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상으로 2023년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안내 및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이벤트도 참여 부탁드리고 네, 조심히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